아이폰 X 모델인데요. 지금 접수 당시에 지금 증상으로는 어느 사용 중에 갑자기 꺼지고 그 뒤로는 계속 안 켜졌다고 해서 뭐 한동안 뭐 사용 안 하셨다고 하는데 뭐 VDD든 VCC든 아니면 뭐 그쪽에 이제 쇼스트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그 쇼트 잡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원래 이게 그렇게 오래 기본적인 회로 구성 원리를 알면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니고 간단한 뭐 수리 중에 하나인데 이 쇼트 지금 저희 뭐 애플즈 채널을 통해서 몇 번 요것도 이제 뭐 하는 뭐 작업하는 방향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뭐 제가 올린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충전과 방전을 하고 있는 캐패시터들의 이제 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이제 VCC든 VDD든 쇼트가 발생이 되는데 제일 많은 게 또 그만큼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이 VCC든 이 캐패시터들이 가장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용량이 큰 용량이 걸려 있는 게 지금 여기 불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캐패시터들이 가장 많은 거고요. 많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불량 날 수 있는 조건도 당연히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또 나타나는 게 또 캐패시터 쪽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게 충전과 방전을 또 제일 많이 기본 회로 구성 원리 중에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에 걸려 있는 첫 번째 배터리 VCC, 두 번째 인가되는 게 VDD,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요 위에 보면은 U3100번이 이게 부스터 회로, 부스터 쪽 회로로 전원을 공급이 들어가 총 이렇게 해서 3단계를 거치면은 그 다음이 들어가는 게 VDD든 아니면은 부스터든 U2700 주 PMU 쪽으로 이제 전원이 인가돼서 이 U2800 2700에서 모든 스탠바이 신호가 다 이상이 없으면 다음 역에서 전원을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U2700 주 PMU를 이제 주 PMU 전원 구성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안에 보면은 PP 1.1V 그다음에 이건 CPU 그다음에 GPU 뭐 SoC S 1.8 S2 이 모든 나머지 전원들이 이상이 없이 형성이 됐을 때 부팅에 관련되어 있는 뭐 애플 로고부터 이제 부팅의 시작을 딱 하는데 이 전원 구성 중에서 어딘가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전원 불량이 돼서 아무 반응이 없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무조건 이 중에서 한 개만 나간다고 다 되는 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주 전원이 형성이 돼서 이제 구동하기 위한 기초 전원에만 문제가 없으면은 부팅이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부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 배터리, 두 번째 VDD, 세 번째 부스터, 네 번째 PMU 지금 이후 이렇게 총 네 군데만 하면은 체크를 해보면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을 이제 확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회로가 손상이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 도면을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어디를 찍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손상된 회로 라인을 찾는 데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제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배터리 쪽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배터리 쪽 들어가는 전원이 체크해 보면 지금 한 21, 20kg 정도 오hm 정도 잡히죠. 예. 한 20kg 오hm 정도 잡히고 그러면 요 기본 전원 배터리 쪽에는 이상이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라인이 이쪽 라인이죠. 예. 이 라인 중에서 이제 VDD 쪽이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음, 디스플레이 커넥터 쪽에 VDD가 들어가네요. 자, 0.15 오hm 나오죠.
0.15ohm이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합선 쇼트될 때는 정상적인 VDD 쪽에 이제 저항값이 나오면은 보통 한 2.4km 정도나 한 3km 정도, 3.5km 그 사이 정도가 예상이 돼서 왔다 갔다 변한 이제 발생이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찍어 봐도 0오hm. 0ohm이라는 거는 아예 이제 합선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 판단해서는 지금 VDD 쪽 쇼터인 거니까 이제 뭐 확실하게 된 거고요. 확정이 된 거고 이 중에서 어디가 손상인지는 외부 쪽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메인보드를 분리해서 안쪽하고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뭐 나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열 화상 카메라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프리징 스프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50도까지 냉각시켜서 냉각시킨 상태에서 이제 냉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온도가 보통 상온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하얗게 이제 그 냉각 약간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을 주게 되면은 당연히 발열이 나오는 곳이 쇼트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아가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의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제 쇼트를 잡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드를 상부와 하부 보드를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도 상부와 하부 중에서 이게 상부 보드를 얘기하는 거고 하부 보드인데 하부 쪽에도 VDD가 있고 상부 쪽에도 VDD가 있어요. 이 회로 라인이 연결이 돼 있는 게 옆에 이제 사이드를 타고서 전원이 이제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게 하부 쪽에서 쇼트인지 상부 쪽에서 쇼트인지 둘 중에 하나를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 거는 좀 전과 마찬가지로 상부 쪽에 하부 쪽에 먼저 전원이 VDD 쪽을 저항값으로 측정을 해 보면은 쇼트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겠죠. 자, 제가 확인할 거는 이쪽을 보겠습니다. 밑에 프레임 중에서 저항 코일 있고 이쪽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하부 쪽에 확인을 해 보면은 저항값이 1.5 이렇게 뜨죠. 0.3. 요거는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하부 쪽 쇼트. 그럼 상부는 이상이 없이 나오겠죠. 그럼 상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부에는
네, 이쪽 FET 지나서 나오는 이쪽 라인이 VDD니까 이쪽을 찍어보고 맨 사이드가 저항값이 자, 지금 2.8, 3.3에서 저항값이 올라오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상부 쪽 쇼트가 아니고 하부 쪽 쇼트인 걸로 일단은 방향이 또 잡혔어요. 그럼 하부 쪽에서 쇼트인 게 확인이 됐으면은 이 중에서 어떤 게 나갔는지 이제 찾는 게 또 이제 문제겠죠. 예. 자, 이 중에서 어디가 나갔을지는 대부분 캐패시터가 손상이 될 때 외부적으로 일단 캐패시터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런 흔적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낮은 전압을 흘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쇼트 나 있는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발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프리징 스프레이라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발열이 생기게 되면은 열이 표시가 올라올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편집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쪽에서 지금 발열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일대가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유력한 게 그 일대 중에서 VDD가 들어가 있는 게 요 라인들이 있네요. 여기 일대인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발열상으로는 자 보겠습니다. 요 상태까지 가고 지금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열이 자 여기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바로 표시가 나죠. 요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외관상으로도 지금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표시가 없어요. 지금 일단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리징 스프레이를 뿌려서 온도 차이를 육안으로 이제 식별하기 편하게 하는데 요게 금액이 그래도 한 통에 뭐 싸지가 않아요. 보통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되고 지금 그런데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해외 유튜브들은 뭐 알코올이든 아니면은 TC를 뿌려서 하는 사람 있고 아니면 끓는 거를 보고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쓰고 있는 게 마음대로 놓고 우리가 이제 결로가 발생이 되면서 열이 약간 온도 차이 때문에 물이 발생을 해도 이게 회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온도 차이로 확인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냉각시키고 VCC 회로 하나 찍고 그라운드 찍으면 바로 뜨죠. 예. 온도 차이를 굉장히 빨리 식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요거에 제일 이제 편해서 빨리 요거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2차적인 데미지에도 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방법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인 아이를 알았으니까 교체를 하면 되겠죠?
이 캐패시터를 떼기가 힘들어서 다들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캐패시터를 깨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온도 차이를 온도 차이만 잘 주면은 쉽게 데미지 없이 작업이 잘 되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 그냥 인두기만 가지고서 픽업을 하려면은 절대 픽업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열풍기에 우리가 그 유연납이 그러니까 무연납까지 올릴 필요도 없이 유연납을 녹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열풍기로 서포트만 해주면은 인두기 픽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축출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열도 데미지가 덜 먹고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칩이 다 녹지 않고 마지막 픽업 위치를 캐패시터를 인두기 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칩들이 녹지 않고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온도나 아니면은 그 어느 정도만 서포트만 해주면은 인두기 픽업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다 축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렇게 됐으면은 확인을 해 볼게. 지금 픽업한 소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보면은 자, 자 0.45옴 쇼트 값이 나오죠? 그러면 메인보드 쪽에 찍었을 때 자, 5.34kΩ 나오죠? 그러면은 쇼트도 해결이 된 거고요. 5.34가 나왔다는 거는 아까 그 캐패시터 축출 후에 그럼 이 캐패시터 용량만 똑같은 걸로 맞춰서 다시 넣어주면은 되고 그렇게 되면 요 용량이 C503K라는 언더바 K라는 모델이네요. 아, C503K 503 자, C503K 15 6.3V의 15 마이크로 용량의 캐패시터네요. 15 15 마이크로 6.3
붙이는 거는 떼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납이 지금 무연에서 유연으로 온도가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붙이는 거는 더 쉽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각을 하고 지금 열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온도 올라가는 것도 지금 93도. 자, 지금 열이 다 냉각이 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봐서 저항값만 맞으면은 지금 이 상태면은 VDD 쇼트를 다 이제 잡은 거고요. 자, 3.7, 43. 지금 정상적으로 3.7kΩ 나오죠. 43에. 그러면은 쇼트 아까 0.1 그렇게 나왔던 게 이 캐패시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은 다 된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작업하면서 한 가지 또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인두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작업을 보고서 제가 붙일 때 이제 눈치 빠른 분들 같은 경우는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C503K 요 캐패시터를 붙일 때 위에 회색이 그라운드고 요게 빨간색이 VDD 메인 회로면은 제가 처음에 잡고 납을 먹이고 얹었을 때 이 그라운드 쪽으로 인두기 팁을 댔은 거를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왜 그라운드 쪽을 대고 이 VDD 쪽을 안 하고 그라운드 쪽을 대냐면은 그라운드 쪽 같은 경우는 연결돼 있는 그 라인이 더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열을 뺏길 수 있는 그 극성이 약간 열을 빼서 갈 수 있는 회로 이제 그 라인이 이렇게 더 많이 그러니까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인두기 팁을 가지고 그라운드 쪽을 먼저 녹여서 붙이게 되면은 나머지 VDD 쪽은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서 녹습니다. 자그마한 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까지도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빠른 작업도 작업이지만은 불필요한 연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원하는 각 파트 포지션에 쉽게 열을 뭐 줘서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됐던 거는 지금 해결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플럭스는 이제 다시 닦아내고요. 아이고. 이제 카메라는 끝났으니까 빼고요. 요거는 또 어떻게 붙이냐 하면요. 상부와 하부에 저 같은 경우는 플럭스를 깨끗이 제거하고 불순물이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다시 붙입니다. 새 플럭스로 얹어서요. 왜 그런지 이유는 플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촉매가 되는 부분이 날아가기도 하고 나머지 이제 점도가 조금 좀 안 좋은 부분만 남게 돼서 다시 작업할 때는 새 플럭스를 발라서 하는 게 이게 이제 납의 유연성을 더 이제 올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플럭스를 기존에 남아있는 거를 깨끗하게 다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부 쪽은 다 클리닝을 했고요. 상부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플럭스만 다시 제거하고 다시 붙이면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 플럭스가 다른 쪽으로 유입된 거를 지금 제거하는 거고요. 그냥 세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유입이 됐던 뭐 플럭스가 남아 있으면은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은 아주 약하게나마 저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오래되면은 이 무쇠청룡 플럭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칩들 같은 경우는 소자들이 좀 산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작업이 끝나면 세척을 해주는 게 맞죠. 자, 아까 VDD 메인하고 배터리 VCC랑 이제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 한번 다시 해보고 전원 체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23, 24kΩ 나오고요. 그 다음에 VDD가 4kg, 26kg, 예, 정상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자, 전원이 들어가서,
지금 파워 서플라이 전원이 나오는 걸 다시 한번 보고요. 스탠바이 전원 아까 쇼트 값이 나와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부하가 돌렸던 게 지금 0으로 대기 상태로 들어갔고요. 파워 온 신호를 넣었을 때 네, 파워 온 신호를 들어갔을 때 암페어 값이 들어가는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정상적인 암페어 값 지금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부하가 한번 올라갈 거고 네, 이제 부하가 한번 1.2, 1.4 암페어까지 올라갔죠. 이제 부팅이 거의 완료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전원도 PMU 전원까지는 이상 없이 올라가고 액정까지 연결해서 자, 파워 온 신호 넣었고 자, 애플 로고까지 올라오죠. 부팅 화면까지 나오고요. 터치도 되고 자, 이렇게 지금 전원 불량 수리는 이제 뭐 나머지 이제 대기 전력 체크해서 대기 전력도 이상 없이 기본 스탠바이 전원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완전히 조립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메인보드 작업은 이걸로 VCC 쇼트난 거는 이번에 거는 VDD 메인 회로 중에서 이제 그 쇼트가 난 캐패시터는 다 제거하고 교체 작업 다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면은 메인보드 수리는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뭐 기존과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작업 과정을 그대로 다 오픈을 해서 해주는 뭐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추후 제가 조금씩 다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이 기술을 보통 이제 널리 아마 제 거 보는 영상은 제가 작업하는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대부분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일반 분들보다는 이제 업체에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동종 업계에 이 수리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진단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불량 없이 깨끗한 수리, 진단을 내리고 수리를 하기 위한지 이런 뭐 그런 어떠한 뭐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제가 만들어 올리는 게 조금씩이나마 도움이 되거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느 한 뭐 교본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어느 정도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좀 좋은 방향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으면은 하는 생각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작업 방식이나 기술을 다 이제 공유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냥 보통 이렇게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방식을 쓰지 말고 이러한 이제 체계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도면을 볼 줄 모르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서 도면을 어떤 거를 어떻게 찍어가면서 봐야 되겠다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 요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지만은 이런 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다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작은아마 한 뭐 제가
이런 뭐 다른 업체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 아이폰 엔지니어로서 이제 어떠한 이제 그런 퀄리티나 그레이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데, 뭐 제가 하는 게 뭐 다 저도 전문적인 뭐 이런 뭐 체계적인 뭐 교육을 다 진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보다는 최소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예, 저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그러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로 해서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하거나 더 좋은 레벨로 올라가고,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을 봤을 때는 이 한국에서의 아이폰 수리, 이제 메인보드 수리의 어느 정도의 레벨이 점점점 높아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뭐 이렇게 지금 내용을 공유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과의 방식을 좀 많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니까 이걸 보시고 참고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동종업계 분들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는 뭐 수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 많이 많이 보시고 어, 레벨을 자기 이제 경험치나 아니면은 그런 기술을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자그마한 제 바람으로 이렇게 이런 영상을 하나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그런 또 비슷한 유형의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는 아마 비슷한 유형으로 쉽고 간단하게 도면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뭐 아는 지식 한에서는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이 보고 이제 참고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뭐 짧게나마 이렇게 올려서 준비했던, 좀 미흡하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저 애플지였으니까요. 네, 그 얘기하는 사이에 대기 전원이 지금 나중에 캠 화면을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덧붙여서 편집해서 붙여드리면 아시겠지만은 대기 전원이 0.00, 보통 아이폰 X 계열이나 7 EU 계열은 0.003이나 0.001까지 떨어져서 대기 전력이 바닥을 한번 내려가는 최저 전력이 거기까지 내려가야지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기 전원이 어느 정도 너무 높게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광탈 현상 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기 전원이 항상 최저 전원이 0.00.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암페어 종류가 소수점, 우리가 쓰기에는 지금 0.00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는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쓰셔야 될 거고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대기 전력 상태를 체크해서 진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상 애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